자기야, 사랑해, 오늘 밤에 봐. 며느리가 낯선 남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속삭이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가 집에 놓고 간 서류가 들려 있었고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세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손주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고, 가장 억울했고,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분명 화가 나실 겁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화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들을 지키는 어머니가,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싸운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제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손주 방으로 가는 겁니다. 제 손주, 지훈이는 올해 5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귀여운 아이죠. 지훈아,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지. 저는 지훈이를 깨웁니다. 지훈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할매, 졸려. 그래도 일어나야지. 어서 세수하고 와. 지훈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밥을 먹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둘 다 늦게까지 일한다고 아침에는 못 일어납니다. 7시 30분 지훈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웁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지훈이를 보내고 나면 집안일이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날 때쯤이면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제가 할 텐데. 며느리 은정이가 미안한 듯이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회사 가야지. 어서 먹어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정이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저한테 잘했습니다. 명절 때도 선물을 챙겨주고 생신 때도 잊지 않고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저는 은정이가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손주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들 동현이는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일합니다. 은정이도 회사에 다닙니다. 광고회사라고 했습니다. 둘 다 벌어야 생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고 저녁도 준비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저는 다시 집안일을 합니다. 방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닦고 장을 봅니다. 오후 2시쯤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옵니다. 할매, 지훈이가 달려와 안깁니다. 우리 지훈이 오늘 뭐 배웠어? 그림 그렸어요. 그래? 할매한테 보여줘. 지훈이와 놀아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책을 읽어줍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7시쯤 아들이 퇴근합니다. 은정이는 좀 늦습니다. 8시, 9시에 들어올 때도 많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 저녁 데워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녁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고 지훈이를 재웁니다. 그러면 제 하루가 끝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고 아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동현이 말고는 자식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나이가 들어 자주 못 만납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이가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8시였는데 9시가 되고 10시가 되고 어떤 날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은정아, 회사 일이 그렇게 많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요. 조금만 참으면 끝날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은정이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정이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수하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치마도 짧아지고 화장도 진해졌습니다. 은정아, 오늘 옷이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 네.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서요. 고객들 만나야 해서.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은정이가 핸드폰을 자주 봤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지훈이랑 놀아줄 때도 핸드폰만 봤습니다. 은정아, 저녁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라.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주말인데 무슨 회사 연락이야? 중요한 일이라서요. 조금만 참아줘요. 동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정이가 자주 외출했습니다. 주말에도 나가고 휴일에도 나갔습니다. 은정아, 오늘 어디 가니? 회사에 잠깐 다녀올게요. 자료 정리해야 해서요. 주말인데도 네. 월요일까지 끝내야 해서요.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이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랑 동현이 여행 좀 다녀오세요. 여행. 네, 어머니가 요즘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도 봐야 하고. 지훈이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동현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여행이나 다녀와요. 엄마 쉬셔야 해요. 하지만 엄마, 제발요.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동현이와 단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2박 3일로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 은정이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고 푹 쉬고 오세요. 그래. 지훈이 잘 부탁한다. 제가 잘 볼게요. 걱정 마세요. 저와 동현이는 온천으로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단둘이 여행이었습니다. 엄마, 좋으시죠? 그래. 좋구나. 엄마, 항상 고맙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 역할이지. 우리는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둘째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훈이 잘 있어? 응, 그래. 지금 어디야? 소리가 시끄러운데. 아, 그래. 알았어. 동현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지훈이가 잘 있대요. 은정이는 어디 있대? 집에 있다는데. 근데 배경 소리가 좀 시끄러웠어요. 뭔가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집에서 음악을 틀었나 보지. 그런가? 동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정이가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지훈이는? 방에서 놀고 있어요. 저는 지훈이 방으로 갔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매 왔다.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는? 엄마 어디 갔어? 엄마는 일하러 갔어요. 예. 주말인데. 엄마가 일 많대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은정이가 지훈이를 보겠다고 해놓고 혼자 놔두고 어디 간 겁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은정이가 급하게 출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은정이가 나간 후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꺼내보니 은정이 회사 서류였습니다. 미팅 자료 같았습니다. 아이고. 은정이가 이걸 놓고 갔네. 저는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너 서류 놓고 갔다. 미팅 자료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은정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거 오늘 꼭 필요한 건데. 어떡하죠? 어디로 가져다 줄까? 어머니, 죄송한데 회사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급해서요. 알았다. 주소 알려줘. 저는 서류를 들고 은정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유치원에 가 있었습니다. 은정이 회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크고 깔끔했습니다. 로비에서 은정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나 로비에 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미팅 중이라서 못 내려가요. 죄송한데 3층 회의실로 가져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회의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회의실로 가려는데 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여자 웃음소리였습니다. 은정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은정이가 한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은정이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남자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랑 남편을 여행 보내줘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시간이 필요했잖아. 은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겠네. 그래야지. 나 참는 거 힘들었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은정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정이도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 은정아.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정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봤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어떻게 진정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자가 나섰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은 닥쳐요. 남의 집 며느리를 꿰어낸 파렴치한. 저는 남자한테 소리쳤습니다. 은정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오해야? 어머니,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니? 지훈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고? 은정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바닥에서 집어 은정이한테 던졌습니다. 네, 서류 여기 있어. 미팅은 잘하거라. 다른 남자 입이나 맞추면서.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버렸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가 믿었던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현이한테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현이는 회사에 있고, 지훈이는 유치원에 있고, 은정이는 그 남자와 함께 있겠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현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동현아, 내 와이프가 바람을 피고 있더라라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일어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일어나라고 했어. 어머니, 일어나서 설명해봐. 그 남자가 누구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은정이가 일어나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상사예요. 부장님이에요.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6개월. 저는 소리쳤습니다. 6개월 동안 동현이를 속였다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지훈이는 뭐가 돼? 그 어린 자식은 어머니, 너 동현이한테 어떻게 할 거니? 자백할 거니? 은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동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뭐, 제가 끊을게요. 그 사람이랑 다시는 안 만날게요. 제발 동현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제발이요. 동현이한테 들키면 지훈이는 어떡해요?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바람 피우기 전에.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은정이가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일어나.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일단 동현이 오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 어머니, 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은정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동현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은정이 말대로 비밀로 해야 하나? 만약 말하면 이혼할 겁니다. 동현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지훈이는 아빠 없이 자라야 합니다. 아니면 엄마 없이 자라야 하고요. 하지만 비밀로 하면 은정이가 정말 끊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매! 지훈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지훈이 왔니? 할매! 오늘 그림 그렸어요. 지훈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 그리고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매! 우리 가족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동현이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은정이는요? 방에서 쉬고 있어. 몸이 안 좋대. 그래요? 제가 가볼게요. 동현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은정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운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동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 쉬어. 고마워. 은정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 후 동현이가 지훈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저와 은정이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해봤니? 동현이한테 뭐라고 할 건지. 어머니. 제발. 나는 말할 거야.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동현이는 알 권리가 있어. 자기 와이프가
바람 피우는 걸 알아야 해. 어머니, 제발. 지훈이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훈이를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넌 지훈이 엄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변명하지 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동현이한테 말할 거야. 넌 각오해. 다음 날 아침 저는 동현이를 불렀습니다. 은정이가 출근하고 지훈이가 유치원에 간 후였습니다. 동현아, 앉아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어제 본 것을 동현이한테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동현이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직접 봤어. 회사에서 다른 남자랑 키스하고 있더라. 그게 무슨... 동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동현아, 엄마가 노망이 났니? 엄마가 똑똑히 봤어. 은정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했어. 6개월 동안 만났대. 6개월. 동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그동안 늦게 들어온 것도... 다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지. 동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은정이를 그렇게 믿었는데 동현아, 제가 바보였네요. 와이프가 바람을 피우는데도 모르고. 동현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동현아.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제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동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동현이를 안아줬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 저 어떡해요? 동현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녁에 은정이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앉아 있는 동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현이의 표정을 보고 은정이는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앉아. 동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정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은정아,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바람을 피웠다며? 은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사실이야? 미안해.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동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목소리 낮춰. 지훈이 깰 수 있어. 지금 지훈이 걱정을 해? 너 지훈이 생각은 했어? 바람 피울 때? 은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야? 그 남자가 누군데? 회사. 상사야.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 동현이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늦게 들어온 것도 다 거짓말이었네. 야근한다고 미팅 있다고 한 것도 다 그 남자 만나러 간 거고. 응. 나는 바보같이 믿었지. 내 와이프가 열심히 일한다고.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넌 우리 가정을 망쳤어. 지훈이를 배신했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여보, 이혼하자. 동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안 돼. 제발. 나 정말 끊을게. 그 사람이랑 다시는 안 만날게. 어떻게 믿어? 6개월 동안 나를 속인 내가. 여보, 제발. 지훈이 생각해. 지훈이는 어떻게?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동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지훈이가 은정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은정이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아빠는 왜 화났어? 아빠는. 은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아, 할매랑 자자. 엄마 아빠는 이야기해야 해. 응.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나왔는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현이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은정이는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아, 나도 할 말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나도 힘들었어. 너는 맨날 일만 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 뭐? 동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정이를 봤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책임이 있어.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이유는 아니지. 하지만 나도 외로웠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지금 피해자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빠지세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뭐?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것도 문제였어요. 맨날 집에 계시면서 저를 감시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정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계신 거야. 감시가 아니라. 동현이 당신도 마찬가지야. 맨날 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이 집에서 완전 외톨이였어. 그래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아니라. 아, 됐어. 어차피 이해 못할 거잖아. 은정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야, 동현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동현이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은정이가 바람을 피운 게 명백하니까 제가 유리하대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지훈이 양육권도 제가 가질 수 있대요. 잘 됐다. 그래야지. 근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동현아,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재산 반반 나누자. 뭐? 재산 분할 받을 권리 있어. 그리고 지훈이 양육비도 줘야 해.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도 나도 권리는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는 뻔뻔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너 정말 그렇게까지 할 거니? 어머니, 저도 살아야죠. 이혼하면 저도 돈이 필요해요. 넌 바람을 피운 사람이야. 무슨 권리를 주장해? 법적으로는 제 권리예요. 어머니가 법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은정이한테 다가가 뺨을 때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현아, 저 여자 당장 내보내라. 어머니, 법적으로 같이 살아야 한대요. 별거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대요. 그럼 어떡해? 저는 답답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집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할매, 엄마 아빠 왜 싸워? 그냥 어른들 일이야. 엄마가 자꾸 울어. 그래, 응. 엄마가 할매 욕했어. 뭐? 엄마가 할매 때문에 이렇게 됐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정이가 지훈이 앞에서 저 욕을 했다니. 지훈아, 할매는 괜찮아. 걱정 마. 할매, 엄마 아빠 헤어져?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친구 말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헤어진대. 그럼 나는 어떻게?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지훈아, 할매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걱정 마. 할매. 무서워. 안 무서워. 할매가 지켜줄게. 밤마다 지훈이는 악몽을 꿨습니다. 깨어나서 울었습니다. 할매. 할매. 왜? 무슨 일이야? 꿈에서 엄마가 없어졌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여기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은정이는 지훈이 방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지훈이가 악몽 꾸고 있어. 가서 안아줘. 제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넌 엄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엄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동현아, 나 지훈이 데리고 나갈게. 뭐? 양육권 내가 가질 거야. 미쳤어? 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래도 엄마야. 법원에서도 보통 엄마한테 양육권 줘. 은정아, 너 정말 그럴 거야? 응.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동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지훈이는 안 돼. 이미 변호사한테 말했어. 나 지훈이 데리고 나갈 거야.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훈이를 데려가? 제 자격이요? 저는 엄마예요. 어머니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간섭하시는 거예요? 뭐?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저를 못 살게 굴어서 제가 힘들었던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맨날 집에서 저를 감시했잖아요. 저는 은정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너 이 나쁜 년아.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동현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동현아, 나 전현한테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겠어.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은정이가 비웃었습니다. 봤죠?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시어머니가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거예요. 은정이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습니다. 양육권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은정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일하면서도 지훈이를 잘 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간섭하고 감시하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정이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은정이가 찍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은정이한테 손을 들려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런 폭력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이 키워야 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바람을 피웠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그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서 집안 분위기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여러 번 법정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지훈이는 점점 더 힘들어했습니다. 할매, 나 엄마랑 살아야 해? 아니야, 지훈아. 아빠랑 할매랑 살 거야. 하지만 엄마가 나 데리고 간대. 안 돼. 절대 안 돼. 석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훈이를 지켰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도 엄마예요. 판결에 불복하시면 항소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은정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넌 우리 가족을 망쳤어. 가족? 웃기지 마세요. 이 집은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지배하는 감옥이었어요. 지훈이한테는 제가 찾아갈 거예요. 제 아들이니까요.
은정이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동현이와 은정이는 남남이 됐습니다. 은정이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떠나는 날 지훈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지훈아, 엄마 가야 해. 싫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지훈아,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올게. 그때 만나자. 싫어. 맨날 만나고 싶어. 지훈이가 은정이한테 매달렸습니다. 은정이도 울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지훈이를 떼어냈습니다. 가. 지훈이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할머니, 제발, 지훈이 좀 가라고 했어. 은정이는 결국 떠났습니다. 지훈이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했습니다. 지훈아, 밥 먹자. 싫어. 엄마 보고 싶어. 지훈아, 할매. 엄마 왜 갔어? 내가 나빴어?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 갔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엄마를 자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동현이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훈이를 키웠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지훈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네, 할매. 아빠는? 아빠는 출근했어. 아, 그래. 할매랑 가자. 셋이서 사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재미있었어? 응. 지훈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소풍 가요. 그래. 어디로? 동물원이요. 좋겠다. 재미있게 놀고 와. 아빠도 같이 가요. 아빠는 일해야 해. 미안하다. 그럼 할매라도 같이 가요. 지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할매는 못 가. 할매는 늙어서 힘들어. 할매 안 늙었어요. 할매 같이 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할매가 갈게. 한 달에 한 번 은정이가 지훈이를 보러 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날 지훈이는 엄마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은정이한테 달려갔습니다. 지훈아. 은정이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나쁜 엄마여도 지훈이한테는 엄마였습니다. 지훈아, 엄마 보고 싶었어? 응, 많이.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둘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시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은정이가 지훈이를 데려왔습니다. 지훈아, 엄마 다음 달에 또 올게. 엄마, 언제? 한 달 후에. 한 달은 너무 길어.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더 자주 못 와서. 은정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훈이를 넘겨받고 저는 은정이를 봤습니다. 잘 가. 할머니. 지훈이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동현이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지훈이랑 시간을 보내니까 행복해요. 그래, 지훈이가 있으니까. 네, 제가 지훈이를 잘 키워야죠. 동현이는 회사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집에 왔습니다. 지훈이랑 놀아주려고요. 지훈아, 아빠 왔다. 아빠, 오늘 뭐하고 놀까? 레고. 그래, 레고 하자. 아빠와 아들이 함께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할매도 같이 해요. 할매는 레고 못 만들어. 할매 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할매도 할게. 셋이서 레고를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명절.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우리 셋이서만 보내네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괜찮으세요? 괜찮아. 우리끼리 지내는 것도 좋지. 추석 전날 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현이도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그럼 제가 전 부칠게요. 그래, 그렇게 해. 지훈이도 도왔습니다. 할매, 나도 할래. 그래. 우리 지훈이가 도와줄래? 응.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졌습니다. 온통 밀가루 투성이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옷이 하얗게 됐네. 할매, 재미있어요. 셋이서 음식을 준비하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추석 당일 차례를 지냈습니다. 지훈이도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왔어요. 지훈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는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아빠랑 할매가 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잘 크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치원 행사. 어느 날 유치원에서 가족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할매, 내일 유치원 오세요. 응? 뭐 하는데? 가족이랑 같이 노는 거요. 그래. 할매가 갈게. 아빠도 와요. 아빠는 회사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할매가 갈게. 응. 다음 날 저는 유치원에 갔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엄마 아빠가 함께 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매, 우리 지훈이 기다렸지? 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족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 가족을 그려보세요. 아이들이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훈아, 뭐 그리는 거야? 우리 가족이요.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아빠, 지훈이,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셋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멀리 있어요. 가끔 와요. 지훈이가 그림 한쪽 구석에 작게 여자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랑 할매가 있으니까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손주 봐주시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손주가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려면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년 후,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할매, 나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지훈이 다 컸네. 이제 형이에요. 지훈이가 뿌듯해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와 동현이가 함께 갔습니다. 지훈아,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할매도 축하해, 지훈아. 고마워요, 할매. 사진을 찍었습니다. 셋이서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은정이의 소식. 어느 날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재혼했대요. 뭐? 그 남자랑, 그 회사 상사랑 결혼했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야지. 지훈이가 상처받을 거야. 네. 은정이가 이번 달 면회는 못 온대요. 신혼여행 간대요. 그래. 지훈이가 실망하겠네. 제가 잘 이야기할게요. 지훈이한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번 달에는 엄마 못 온대. 왜요? 엄마가 일이 있대. 그래요? 아쉽다. 미안하다, 지훈아. 괜찮아요, 아빠. 다음 달에 보면 되죠. 지훈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는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방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훈이의 성장.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말도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할매, 제가 할매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지훈아.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할매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할매는 쉬세요. 지훈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다 컸네. 할매, 저 이제 크니까 할매 힘든 일 제가 할게요. 고맙다, 지훈아. 지훈이는 학교에서도 잘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할매, 보세요. 지훈이가 시험지를 보여줬습니다. 빨간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와,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이와의 마지막 만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정이는 한 달에 한 번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 엄마가 앞으로는 자주 못 볼 것 같아. 왜요? 엄마가 멀리 가야 해서. 어디 가요? 외국이야. 남편 일 때문에.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저한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훈아, 엄마는 새 가족이 있잖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런 말하지 마. 엄마는 내가 소중해. 거짓말. 진짜 소중하면 안 가죠.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할매가 기다려요. 지훈아. 은정이가 지훈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훈이는 뿌리쳤습니다.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 필요 없어요. 지훈이가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매, 집에 가요. 그래. 집으로 가는 길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매, 저 이제 엄마 없어도 돼요. 지훈아, 아빠랑 할매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 가족이에요. 지훈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재, 지금 지훈이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지훈이를 깨웁니다. 지훈아, 일어나야지. 네, 할매. 지훈이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다 합니다. 할매, 아침 제가 차릴게요. 아니야, 할매가 할게. 할매는 쉬세요. 제가 이제 크니까 제가 해야죠. 지훈이가 식탁을 차립니다. 동현이도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아빠, 오늘 수업 참관 오실 거죠? 그럼 당연히 가지. 할매도 오세요. 그래, 할매도 갈게. 셋이서 아침을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할매, 저 어제 친구가 그러는데 할매가 저 키우는 거 대단하대요. 그래. 친구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키운대요. 근데 우리 할매는 저 잘 키워주잖아요. 당연하지. 할매는 우리 지훈이 키우는 게 행복해. 저도 할매랑 사는 게 행복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은정이는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제 아들을 배신했고 손주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지켰고 손주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는 셋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괜찮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힘듭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를 보면 힘이 납니다. 할매, 사랑해요.
지훈이가 매일 말합니다. 할매도 사랑해, 지훈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동현이도 다시 웃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 역할이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훈이를 지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아들을 지키세요. 손주를 지키세요. 저처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눈을 감지 마세요. 물론 억울한 며느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행동하세요. 저는 증거를 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재판도 했고 은정이가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지금 지훈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빠 사랑, 할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지훈이가 엄마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은정이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지훈이한테 엄마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엄마여도 지훈이한테는 엄마니까요. 할매,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지훈이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아니야, 지훈아.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럼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단지 엄마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저는 지훈이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힘내세요. 나쁜 며느리는 있습니다. 은정이처럼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망치고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아들을 지키세요. 손주를 지키세요. 저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이깁니다. 그리고 이혼 후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처럼 셋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힘듭니다. 하지만 손주를 보면 힘이 납니다. 아들이 웃는 걸 보면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은정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훈이가 있으니까요. 동현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셋이서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며느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손주를 지키세요.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지훈이를 깨우러 갑니다. 지훈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할매 사랑해요. 할매도 사랑해, 지훈아. 이게 제 하루입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인생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